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읽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멈춰서서 지금 여기 삶을 함께 읽어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다고. 그런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 달려왔는데 멈추고 나니 오히려 불안하다고 합니다.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채워야 할 것 같고, 더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고민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며 자책합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평생 목표를 향해 달려온 분들에게 목표 없는 시간은 견디기 힘든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사람은 노자입니다. 노자는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삶을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어낼수록 더 얻게 된다고, 비울수록 더 채워진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뭘 덜어낸단 말인가? 이미 잃은 게 많은데 직장도 잃었고 지위도 내려놓았고 젊음도 지나갔는데 또 무엇을 버리란 말인가?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말의 의미가 보입니다. 노자가 말한 덜어냄은 가진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자는 속도를 버리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빨리 가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빨리 성과를 내고, 남들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게 인정받는 길이었고,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빠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고,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천천히 걸어도 결국 도착한다고. 급할 필요가 없다고. 아침 산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걷는 게 목표라면 주변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얼마나 걸었나, 몇 걸음을 채웠나만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나무도 보이고 바람도 느껴지고 계절의 변화도 알아차립니다. 어제는 몰랐던 길가의 작은 꽃도 보입니다. 속도를 버리는 순간 비로소 삶이 보입니다.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됩니다. 두 번째, 노자는 비교를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으로, 직장 생활 땐 직급으로, 결혼 후엔 자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여유롭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됐다고. 은퇴 후에도 비교는 계속됩니다. 누구는 연금이 더 많고, 누구는 건강이 더 좋고, 누구는 노후 준비를 더 잘했다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항상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부족함이 없다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라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은퇴 후 골프를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필드에 나가고, 누구는 레슨을 받고, 누구는 최신 장비를 삽니다. 그러다 보면 또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스코어가 더 좋고, 누구는 장비가 더 좋고, 누구는 더 자주 친다고. 하지만 골프의 본래 의미는 경쟁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자기 페이스로 즐기는 시간입니다. 점수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장비가 오래됐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못 쳐도 괜찮습니다. 비교를 버리는 순간 골프도 산책도 독서도 모두 다르게 느껴집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노자는 소유를 버리라고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집도 줄이고 물건도 정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쓰지 않는 방들만 늘어나고 관리할 공간만 많아집니다. 옷장을 열면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 서재에는 다시 펼치지 않을 책들, 창고에는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물건들, 처음엔 버리기 힘듭니다. 아깝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고,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버리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워내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도 적다고. 많이 가진 사람은 지키느라 불안합니다. 도둑이 들까 걱정하고, 물건이 망가질까 조심하고,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잃을 게 없어 자유롭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작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처음엔 불편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청소할 공간도 줄고 관리할 물건도 줄고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소유를 버리는 것은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풍요를 찾는 길입니다. 네 번째, 노자는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평생 우리는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상사에게, 동료에게, 사회에게 인정받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인정해줄 사람도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나오면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세상이 낯설고 쓸쓸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 분은 평생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문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사진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전문가처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욕심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배움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심을 줄일 수 있을까요? 노자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합니다. 오늘은 산책, 내일은 독서, 모레는 친구와 차 한 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침엔 산책만 하고, 점심 후엔 낮잠만 자고, 저녁엔 책만 읽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충만해집니다. 둘, 목표를 줄입니다. 이루려는 것보다 누리려는 것에 집중합니다. 성취가 아니라 경험이 목표입니다. 산책의 목표는 만보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바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독서의 목표는 한 달에 몇 권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비우는 습관을 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 앞 물건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쓰지 않는 옷, 묵혀둔 책, 오래된 서류, 비우는 만큼 마음도 비워집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기분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노년은 무의자연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계획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스케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욕심을 줄이면 정말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하루가 길어집니다. 서두르지 않으니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할 일이 줄어드니 여유가 생깁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길어지고 산책 시간도 길어지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둘째, 관계가 편해집니다. 바라는 게 줄어드니 실망도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고 친구에게 요구하지 않으니 섭섭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욕심이 줄면 스트레스도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몸도 편해집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길 위의 꽃 한 송이. 욕심이 줄면 일상의 선물로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하루가 고맙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활동해야 하고, 더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덜어낼수록 더 얻게 된다는 말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노자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적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젊었을 땐 부족함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족함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압니다. 모든 걸 가질 순 없고, 모든 걸 할 순 없고, 모든 걸 이룰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복잡한 것 중에서 단순한 것만 남기고, 바쁜 것 중에서 여유로운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나,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나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은 언제나 정답을 주진 않지만 생각할 시간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